오늘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부분이 말 그대로 곤봉처럼 뭉툭하게 부풀어 오르는 신체 변형을 이야기하는 곤봉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손톱은 베이스 부분과 피부가 이루는 각도가 대략 160도 안팎을 유지하지만 곤봉지 현상이 진행되면 이 각도가 180도 이상으로 평평해지거나 오히려 아래로 둥글게 굽어 들어가는 모양새를 띱니다. 단순히 살이 찌거나 손끝이 붓는 외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폐나 심장 같은 내부 장기의 심각한 기능 저하를 소리 없이 대변하기 때문에 숨기거나 방치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정밀하게 진단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손가락 변형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의학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저 신체적 특징이나 단순한 노화의 과정으로 여기며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체 징후와 내부 장기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손끝의 모양 변화가 체내 산소 부족이나 특정 성장 인자의 과도한 분비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단서라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현재는 단순한 정형 외과적 관찰을 넘어 내과와 흉부외과 등 다양한 분과가 함께 협진하여 치명적인 기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복합적인 전문 진단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손가락 끝의 연조직이 사방으로 증식하면서 손톱 주변이 말랑말랑한 스펀지처럼 변하며 손톱 뿌리 부분을 누르면 아래로 푹 꺼졌다가 다시 차오르는 듯한 독특한 쿠션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양손의 검지 손톱을 서로 맞대었을 때 손톱 사이에 생겨야 하는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는 샴노트 창 징후의 소실을 동반하게 됩니다. 좌우 손가락 모두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양측성이 가장 흔하게 발견되지만 드물게 한쪽 손이나 특정 손가락에만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불균형은 국소적인 혈관 장애나 신경계 문제를 반영하므로 정밀한 관찰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또 손 끝에 분포한 수많은 미세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면서 가벼운 자극에도 붉게 상기되거나 주변 피부가 지나치게 두꺼워지면서 외관상 손가락이 짧고 뭉툭해 보이는 등 개인마다 다양한 양상을 띠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먼저 만성적인 폐 질환이 전체 발병률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조직의 변형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폐암이나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폐포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폐섬유증이 진행되면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혈소판 유래 성장 인자가 폐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전신으로 돌다가 손가락 끝 촉진 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실제로 선천성 심장병이나 감염성 심내막염처럼 청색증을 유발하는 심장 질환을 가진 사례에서도 많이 관찰되며 간경화증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소화기계의 염증증 질환 역시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해 손끝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추가로 현대인의 흡연율과 대기오염 노출 증가 역시 주요한 간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장기간 담배 연기를 마시면서 폐 기능이 서서히 무너지고 손끝에 가해지는 만성 산소 부족 압박이 커지면서 형태가 변형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내부 질환 없이 오직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 부모와 자녀가 같은 모양의 손끝을 공유하는 가족성 변형 체질이 존재하며 평소 생활 습관보다는 신체 내부 장기의 안정도가 혈관 확장 물질의 분비 체계를 뒤틀리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초기에 별다른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무증상 상태를 가지며 가끔 일상적인 활동 중에 손가락 끝이 묵직해지거나 손톱이 가볍게 들뜨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한 달 혹은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매일 자신의 손을 보면서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지적을 받고 환부를 인지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비대해진 손톱 주변 조직 세포 사이에 미세혈관이 빽빽하게 들어차면서
손끝이 항상 따뜻하거나 약간의 열감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되며 만성적인 산소 부족에 시달리는 상태라면 손톱이나 입술 주변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나며 일상적인 보행조차 힘들어지는 심폐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말기가 되면 손가락 뼈 자체의 끝부분이 겉으로 드러날 만큼 비대해지고 손톱의 표면층이 얇아지면서 쉽게 부서지거나 세로로 줄이 가며 손가락의 정교한 움직임이 둔해져 젓가락질이나 단추를 채우기 힘들어져 심리적인 위축감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곤봉지와 혼동하기 쉬운 증상들이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헤버딘 결절이라는 질환입니다. 헤버딘 결절은 손가락 가장 끝마디 관절에 뼈가 자라나면서 튀어나오고 혹처럼 만져지는 질환이며 연조직이 전체적으로 커진 곤봉지와는 다르게 특정 관절 부위가 단단하고 볼록하게 솟아오르며 손가락을 구부릴 때 고통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엉뚱한 자가진단으로 병을 키우지 않고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흡연자라면 담배 연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가 혈액 내 산소 운반을 방해하므로 꾸준히 금연을 실천하고 손끝 마찰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는 보정 속옷이나 꽉 끼는 의류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폐 부담을 유발하는 주범이므로 가급적 착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습기가 남지 않도록 부드럽게 두드려 건조해주고 손톱 주변에 영양 크림을 발라 피부 장벽을 보호해 주는 것이 좋으며 집안이 건조한 상태보다는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신체 본연의 보호막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폐활량을 늘리고 전신의 혈행을 개선해 주는 것도 조직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심폐의 확장과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자세를 고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완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손가락 자체를 건드리는 수술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형을 일으킨 몸속 내부의 장기 질환을 바로잡는 치료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치료 경향은 단순히 외형을 복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손가락 변형의 뿌리가 되는 폐나 심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혈행 체계를 맞추는 원인 치료가 핵심입니다. 현재는 고성능 영상 진단 장비와 레이저 검사 기술을 사용하여 폐나 심장의 손상을 극도로 낮추고 미세 혈관의 이상 흐름을 즉각적으로 추적하며 정교하게 치료하는 방식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검사 시간은 보통 1시간 이내로 짧은 편이며 체내의 부담이 적은 조형 기술을 사용하여 정밀 검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없앴습니다. 치료 비용은 기저질환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세분화되어 책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내과적인 단순 약물 처방과 정기검진은 수십만 원 선에서 시작하여 복합적인 폐 절제 수술이나 심장 판막 성형술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천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따져볼 때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기보다는 정밀 사후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리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숙련된 전문의가 집도하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세포의 재생과 혈관 탄력 유지에 꼭 필요한 비타민C가 가득한 레몬이나 오렌지 혹은 키위 같은 과일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콜라겐 합성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하며 점막 조직과 혈관벽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연어나 들기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체내의 만성적인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시럽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높여 체내 염증 반응을 활성화하고 혈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간 기능을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일시적으로 과하게 촉진하여
환부를 붓게 만들고 통증을 증폭시키는 나쁜 음식이므로 건강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금주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 중 하나는 곤봉지라는 명칭이 고대 그리스 시절인 기원전 400년경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처음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히포크라테스는 폐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손가락이 뭉툭해지는 현상을 보고 기록에 남겼으며 이 때문에 서양 의학계에서는 지금도 곤봉지를 히포크라테스 손가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곤봉지는 단순히 살이 찌거나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굳은 살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으며 혈액 속의 거대 핵세포가 폐에서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못하고 손가락 말초 혈관에 걸려 성장인자를 방출하면서 유발되는 지극히 과학적인 혈관 반응입니다. 따라서 손가락 모양을 얇게 만들려고 붕대로 감거나 압박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며 개인의 신체 내부 장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는 선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곤봉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